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경찰청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사건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됐는데 문책성이라고 하기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다 청문 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건 강원경찰청 수사과 전 팀장입니다. 계급은 경감. 지난 6월 말 춘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정기 인사발령 때 인근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간부에 대해 인근 경찰서로 전출시키는 징계에 준하는 문책성 발령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문을 통해 경찰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간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발령을 통해 문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책성이라고 하기엔 정기 인사 수순을 밟았고 전출을 보낸 경찰서도 기존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30분대 거리입니다. 또 폭행 사실을 청문 감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상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청문 감사실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태입을 위해서 이것이 징계를 받을 사항인지 아닐 사항인지 다퉈야 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안 하고 어떠한 기관의 지도부나 수뇌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MBC 취재로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의 양구댐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가 오늘 강원도를 찾아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댐 건설 후보지까지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양구군은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 방산면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 위쪽 민간인 통제 지역입니다. 이곳이 환경부가 제시한 양구 수입천 댐 건설 후보지입니다. 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환경부는 이상기후로 물 부족이 우려돼 추가 다목적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입천 댐은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용서 공급 목적과 수입천 하류 홍수 방어를 위해 다목적 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양구 두타연 수모를 이유로 댐 건설에 반대한다면 후보지에서 4km 정도 하류인 두타연 갤러리 일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부가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환경부가 수습에 나서는 동안 강원도청 앞에는 150명이 넘는 양구 주민들이 모여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양구는 소양강댐과 화천댐 건설로 38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당시 4만 명이던 인구가 2만 명으로 반토막 났다며 더 이상 희생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입천댐 결사반대! 양구군과 지역 정치권도 수입천 하류 지역은 수해 피해가 거의 없어 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구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수도권과 국가 산업을 위한 물 공급의 목적이므로 환경부는 이 부당한 정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양구군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댐 건설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지역 반대가 워낙 커 회의체 구성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영서 전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홍천 팔봉이 37.7도까지 치솟았고 화천산에 36.2, 춘천 남이섬 36, 인제 35.1, 철원 외촌 35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낮 최고 기온도 춘천과 홍천이 34.8도를 기록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에어컨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에게는 특히 위협적인 재난입니다.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 방침에도 집안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취약층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황구선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원주 구도심의 한 산동네, 89살 신종문 할머니는 집에 에어컨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이 지원되지 않는 날이면 무더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전 11시 집안 온도는 벌써 31.4도를 가리킵니다. 선풍기를 세게 틀어봐도 줄줄 흐르는 땀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않은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거 내가 지석짜리인데 지설 안 지나니까 이걸로 갖다 오래 갖다 깔았어. 그렇게 좀 나아. 밤은 잠 못 자. 12번도 더 일어나. 80대 노부부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도 에어컨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선풍기를 돌려도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을 넘어 에어컨은 감히 켤 엄두를 못 내는 건데 집안은 오전부터 32도가 넘는 찜통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자제해서 아껴 쓰느냐고요. 덥지요. 왜 안 더워요? 아주 이게 질벅질벅해요. 땀이 나와서.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 방침에도 집안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취약층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복지관은 외출 시 잠시나마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선풍기와 보행기 우산 거치대를 전달하고 자체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가까운 유지비가 부담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업비가 이제 마련돼서 자부담을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또 사실 답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지원이 좀 된다고 하면 이게 유지하면서 주민분들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취약층 주거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강원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자가검사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약사회 등에 따르면 진단 키트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 수량이 적은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급성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8개 병원에 신규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했더니 이달 첫 주 35명으로 5주 전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해 감염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안전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에도 해변은 폭죽 소음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폭죽놀이가 한창인 해변을 돌아봤습니다. 한 팀이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경쟁하듯 여기저기서 연달아 폭죽이 터집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달려가 제지해도 잠시 뿐. 돌아서면 또 폭죽이 터집니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은 폭죽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불꽃.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쓰면 저희는 무섭고 걱정되죠. 해수욕장 법에 따라 해변 불꽃놀이는 불법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네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가려고요. 나머지 안 터뜨리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적발에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폭죽 판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인근 마트에서 폭죽을 구매해 해변을 찾습니다. 버려진 폭죽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판매하시는
하시는 분이 모래사장을 그냥 꽂아가지고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매한 사람들은 그냥 되는구나. 단속에 적극적인 곳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폭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3년 전부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10분의 1 정도 줄으시는 거고요. 하루에 5팀 정도 들어오시는데 거의 터뜨리지 않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20건에서 30건.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주로 10대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상당수 지자체가 해변 폭죽 문제에 소극적인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춘천시 우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택배기사가 택배 물품들을 내리려고 1톤 화물차에서 내린 사이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11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택배기사가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줄어든 강원 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이전 상태로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이무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강원도와 시외를 잇는 노선은 413개였지만 현재 노선은 절반에 못 미치는 202개입니다. 특히 춘천 군산과 춘천 대전 동부, 철원 전주 등 장거리 노선은 폐지됐습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관광이 대표 산업이고 시외버스는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